주식은 팔아야지 네 돈이지 절대 매도를 안 하면 이거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좀 조언을 많이 하세요. 그렇게 조언을 하셨던 분들의 공통점이 대부분 국장만 경험하셨던 분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 시작을 하면서 이제 월급 100만 원, 50만 원 이제 아껴가면서 열심히 저축도 하고 적금도 하고 예금도 하는데 투자 시드가 적을 때는 투자 시드를 통해서 적은 시드로 이제 발생하는 수익금이 이제 적어서 수익이 좀 너무 하찮아 보이는, 작아 보이는 그런 이제 좀 아쉬움이 좀 많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가장 좀 추천드리는 방법이 사회생활 시작을 하시고 매년 1000만 원씩 딱 1억 원만 S&P 500 투자를 하셔라 라는 좀 조언을 드립니다. 매년 1000만 원씩 10년 동안 딱 1억 원만 투자를 하시면은 월 한 83만 원, 84만 원 정도씩 월급에서 이제 꾸준히 분할 매수를 하시면은 10년만 투자를 하시고 나머지 10년은 그냥 거치식 투자된 원금 그대로 그냥 보관을 하셔서 미국 지수가 이제 상승하는 대로 우상향하게 놔두면은 내 투자 원금은 20년 뒤에 8억 원이 넘는 자산으로 불어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10년만 좀 고생을 하시고 10년 뒤부터는 그냥 내 월급 다 쓰면서도 내 은퇴 자산 8억 정도가 만들어지는 그런 마법이 내가 조금 더 먼저 투자를 시작을 한 비결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제 월급이 조금 나는 더 여유가 있다. 나는 이제 독립을 안 하고 이제 부모님 집에서 얹혀 살기 때문에 숙식 비용이 좀 덜 들어간다라고 해서 만약에 이제 1000만 원이 아니라 내가 매년 2천만 원씩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똑같이 딱 1억 원, 5년만 2천만 원씩 5년만 투자를 하고 나머지 15년은 거치식 투자로 가만히 놔두면은 똑같은 1억을 투자했는데 20년 뒤에 내 최종 평가 금액 10억입니다. 그래서 5년만 고생을 하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이제 5년 뒤부터는 이제 월급 그냥 펑펑 쓰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도 은퇴 자산 10억 자동으로 좀 만들어지는 투자 방법이죠. 앞서서도 얘기를 했는데 2030 세대분들 쓸 일이 많죠. 돈 쓸 일이. 결혼도 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차도 바꿔야 되고 그래서 앞선 사례와 다르게 먼저 해야 될 것들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이런 이제 목돈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이제 영끌해서 올인을 하고 10년 정도 늦게 투자를 시작을 하면은 똑같은 1억 원을 투자를 하더라도 내 최종 자산은 2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앞선 10년 투자하고 10년 놀았는데 8억 원 똑같이 매년 1000만 원씩 1억 원을 투자했는데 내 최종 자산이 2억 원 이 정도로 4배 정도 기회비용을 좀 잃어버리는 그런 투자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10년 정도 늦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더 많이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2천만 원씩 10년 동안 2억 원을 투자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늦게 투자했기 때문에 내 2억 원은 10년 뒤에 최종 4억 4천만 원 정도 그 정도밖에 좀 되지 않아요. 사실은 투자는 얼마나 수익률을 더 많이 내냐보다는 내가 더 먼저 하느냐가 훨씬 드라마틱한 좀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봅니다. 이제 투자 경험이 좀 짧은 2030 세대분들은 요즘같이 좀 횡보하는 시장에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다시 사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올해 미국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한 번 정도 큰 조정이 온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때까지 기다리다가 조정이 오면은 그때 사면 어떨까요? 이런 좀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전 세계 누구도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다시 살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다시 사고 싶은데 인간의 심리가 사고 팔고가 이렇게 좀 쉬워지지도 않고 투자금이 작을 때 100만 원, 1000만 원 이런 단위로 투자할 때는 적당하게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들어가고가 쉬운데 우리가 이제 언제까지 100만 원, 1000만 원만 투자할 게 아니거든요. 계속 투자금이 늘어나고 이제 1억, 10억, 20억 30억 큰 자산을 투자하는데 고점이라고 30억 빼고 다시 저점이라고 30억 한 방에 들어가는 이런 투자는 사실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투자금이 이제 늘어날수록 저점에 다시 들어가는 부분이 더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제 미국 지수 투자를 하면서 이제까지 한 번도 이제 매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블로그에 뭐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이제 매년 연간 결산을 하면서 이제 올해 뭐 몇 억 정도 수익이 났다라고 좀 올려드리면은 투자 고수분들이 좀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주식은 팔아야지 네 돈이지 절대 매도를 안 하면 이거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좀 조언을 많이 하세요. 그렇게 조언을 하셨던 분들의 공통점이 대부분 국장만 경험하셨던 분들이에요. 한국 주식은 항상 박스권에 있어 왔기 때문에 고점에서 팔지 않으면 절대 내 돈이 아닙니다. 언젠간 무조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다시 고점이 오고 그때 기회를 놓치면 또 몇십 년 동안 횡보하는 시장이 이어졌기 때문에 국장만 경험하셨던 분들은 꼭 고점에서 팔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저처럼 이제 미장만 경험하셨던 분들은 내일이면 내년이면 더 오를 건데 왜 지금 팔아서 수익을 더 적게 가져가려고 하지? 올해 안 팔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 수익까지 복리로 110%더 수익이 날 텐데 왜 복리 효과를 스스로 깨버리려고 하지? 라고 저는 오히려 좀 반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을 경험하셨던 이런 투자 고수분들 저점에서 다시 사시는 게 좋지만 미국 지수 투자 같은 경우에는 100년 동안 우상향 했던 게 이제 검증이 돼 있기 때문에 안 팔고 가져가고 그대로 이제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오히려 더 복리 효과가 더 많이 날 수 있다라고 저는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2030 세대 분들에게는 가장 이제 추천드리는 투자 이제 우선순위는 그냥 연금저축, 세액공제 받는 연금저축은 꼭 최소 30만 원 정도씩 투자하시는 걸 좀 가장 추천드리는데요. 보통 이제 다른 이제 유튜브 채널이나 경제 채널들 보면은 이제 연금저축 600만 원, IRP 300만 원 최대 효과 낼 수 있게 맥스로 좀 투자하는 걸 좀 추천드리는데, 사실 이제 2030 세대 분들은 4050 세대 분들보다 돈 쓸 일이 정말 좀 많아요. 결혼도 해야 되고 내 집 마련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봤던 이제 실패 사례들이 효율이 좋다고 해서 연금저축을 투자를 하다가 결혼한다고 해지하고 내 집 마련한다고 해지하고 이런 좀 사례를 좀 많이 봤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제 목돈 활용이 좀 예정돼 있는 이런 2030 분들은 절대 해지 않을 정도 한 30만 원 정도만 이제 연금저축 꾸준히 투자를 하시고요. 그리고 2순위로 미국 직투로 S&P 500을 한 2천만 원 정도까지만 좀 사두시기를 좀 추천드려요. 1년 정도 지나면은 환차익 그리고 이제 지수 투자 수익률 한 16% 정도가 반영이 돼서 대략 200에서 250만 원 정도 수익이 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비과세로 250만 원 수익 전부 다 이제 매도하시고, 매도한 수익금은 ISA 계좌로 이전을 해서 또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내가 받는 모든 월급은 그냥 ISA 계좌 투자를 해서 기간은 3년 정도로 한정돼 있지만 3년 동안 최대한 납입을 하면서 비과세 효과 9.9%, 분리과세 효과도 보면서 자산을 투자하시기 좀 추천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 직투 2천만 원, ISA 계좌 2천만 원까지 투자를 하고도 이제 남는 투자금이 있다, 투자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코덱스 미국, S&P 500 같은 거 그냥 일반 계좌에서 매수하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왜냐? 일반 계좌에서 15.4%로 이제 배당 소득세가 발생을 하는데, 미국 직투로 250만 원이 넘어가는 소득은 22% 양도 소득세가 발생을 하거든요. 대략적으로 7% 정도 세금 우위를 볼 수 있는 일반 계좌에서 1억 원까지는 한국 상장 미국 ETF 매수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 2천만 원까지는 종합과세가 되지도 않고 건강보험료가 상승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다시 미국 직투를 하는 게 가장 유리한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가 자산이 얼마냐, 투자 가능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2030 세대는 투자 우선순위가 좀 계속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매년 매월 얼마까지 투자를 할 수 있고 종합과세가 될 수 있는 허들이 얼마가 남았는지를 좀 꼼꼼히 보면서 투자를 하시면은 1%, 2%라도 좀 세금 아껴가면서 투자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좀 존재한다 라고 좀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 집 마련이 끝난 4050 세대라고 하면은 발생하는 모든 근로소득, 이런 소득은 전부 다 이제 절세계좌 투자하시는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연금 600만 원 납입하셔야 되고요. IRP 300만 원, 이 세액공제 받지 않는 연금 2번 계좌에도 900만 원 꼬박꼬박 납입하시는 게 좋고요. 뭐 ISA 계좌까지도 하시는 게 좋은데, 연금저축 IRP 900만 원 납입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13% 정도 이제 세액공제를 받는데, 투자하자마자 내가 이제 납입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13% 확정 소득을 좀 돌려주거든요,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S&P 500 30년 평균 수익률이 13% 정도 나오는데, 거의 미국 지수 투자 수익금을 매년 정부가 공짜로 이제 돌려주는 거죠. 매년 그냥 900만 원만 납입을 하고 세액공제만 받더라도 미국 지수 수익 정도 유사한 금액을 계속 얻을 수 있다 보실 정도로 굉장히 효율이 좋은 계좌이기 때문에 직장인이라고 하면은 필수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미국 지수 투자를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최근 이제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너무 좀 재미가 없어요. 거의 6개월 동안 이제 횡보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나스닥 지수는 이제 고점 대비 한 5% 이상 하락하기도 했고, 이렇게 횡보가 이어지다 보니 변동성이 싫어서 미국 주식을 이제 떠나는 사례도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보다 좀 더 이제 큰 문제는 원달러 환율이 너무 이제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비싼 것 같은데 환율도 비싸서 매수를 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좀 많이 있는데, 사실 이제 달러 스마일 이론이라는 걸 보면은 전 세계에서 경제 위기가 오면은 위험한 자산, 주식을 매도를 하고 안전한 자산, 달러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폭락하는 시점은 달러가 오르게 됩니다. 최근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위험 자산이 주가가 빠지니까 달러가 급격하게 좀 상승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투자자들은 경제 위기 때 달러가 비싸서 미국 주식을 투자를 못 하게 되고, 반대로 미국 경기가 이제 호황이 돼서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외국인들은, 한국 사람들은 특히 원화를 팔고 그 판돈으로 미국 달러를 사고 그 달러로 다시 주식을 사야 됩니다. 이렇게 환전 절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경기가 호황일 때 미국 달러를 사고 다시 주식을 사기 때문에 달러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는 사례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경기가 나빠도 달러가 비싸지고 경기가 좋아도 달러가 비싸지는 이런 스마일 이론이 원화로 투자하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저로에 매수할 수 있는 완전
타이밍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한국 투자자들은 기회가 좀 주어지지 않은 좀 억울하고 좀 불공평할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로 요즘같이 이제 변동성이 큰 시장, 과거 이제 2008년 금융위기를 보면은 1년 동안 이제 나스닥이 41%가 빠집니다. 그런데 당시 원달러 환율은 34%가 올라요. 그래서 원화로 투자하는 한국 투자자들은 겨우 7% 손실밖에 입지 않았거든요. 이 정도로 위험 자산을 매도하고 달러가 오르는 이런 경기 침체 구간에서는 달러가 오히려 자산을 지켜주는 보호막 역할을 하는 거죠. 2008년 닷컴 버블, 그리고 IMF랄지 최근 이란 사태만 보더라도 전 세계에서 위기가 발생을 하면은 원달러 환율이 올라서 자산을 오히려 방어를 해주기 때문에 달러 환율은 무시를 하고 그냥 미국 지수 주가만 보고 저점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은 현명한 투자 방법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주식시장을 보면은 QQQ, S&P 500, 슈드, 미국에 상장된 달러 자산은 하락을 했는데, 한국에 상장한 뭐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타이거 미국 S&P 500,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이런 동일한 지수 추종 종목인데도 한국 상장 미국 ETF는 주가가 오르고 미국에 있는 오리지널 추정 지수는 하락을 했거든요. 이런 게 환차익 때문이죠. 주가는 빠져도 환율이 오르니까 우리 투자자들의 자산은 증가하는 이런 구조가 환차익으로 인해서 자산이 지켜지는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투자하는 자산은 우리 투자 시드 곱하기 투자 수익률 곱하기 이제 투자 기간이라고 좀 강조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이제 얼마나 이제 많은 돈을 어떤 종목에 얼마나 오랫동안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 자산은 결정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투자금이 1,000만 원이다. 나는 QQQ에 투자하겠다. 나는 10년을 투자하겠다. 5년을 투자하겠다. 누구나 내 미래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이렇게 장기 투자를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주식은 위험하니까 소액만 투자하는데 대신 막 몇백 프로 수익은 나야 되고, 장기 투자도 아니고 뭐 한 달 만에 리스크 있는 투자를 하기 때문에 투자가 아니라 복권을 긁거나 투기를 하는 그런 사례로 투자에 대한 개념이 잘못 좀 인식되고 있는 젊은 세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천천히 부자가 되는 게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이라고 좀 강조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실패를 통해서 주식은 위험한 거야 라고 하고 주식시장을 떠나버리는 게 오히려 가장 내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포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적인 지수 투자를 조금 추천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는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차지합니다. 제가 S&P 500 스파이와 인텔의 주가를 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과거 30년 동안 최종 수익률은 2,500%로 두 종목이 매우 유사합니다. 그런데 인텔 같은 경우는 닷컴 버블 직전 급등했다가 급락하고, 2020년도 다시 한번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패턴이 좀 반복이 되죠. 결과는 같지만 진행 과정이 전혀 다른 이제 그래프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개별 종목 투자자들은 장기 투자를 하지 못하고 급락하는 시점에 심리적인 부분 때문에 매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천천히 우상향을 하는 자산이 오히려 가장 오랫동안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은퇴를 준비를 할 때 우리 인생은 50세에 한 5억 정도를 만들어서 은퇴를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고 있는 인생 게임이라는 목표라고 생각을 하면은, 누군가는 30세 때 40만 원씩만 투자를 해도 5억 원이라는 인생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고요. 누군가는 매월 200만 원씩 투자를 해야지만 5억 원이라는 자산을 좀 만들 수가 있는데, 이 40만 원과 200만 원 차이는 내가 얼마나 늦게 투자를 시작을 했냐라는 거에서 좀 갈리거든요. 10년만 내가 늦게 투자를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내가 필요한 투자 자금은 5배가 늘어납니다.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의 월급이 10년 뒤에 5배가 증가할지를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5천만 원 연봉을 받고 있다. 10년 뒤에 내 연봉이 2억 5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늦게 투자를 해도 되지만, 사실은 우리 직장인들 좀 불가능한 수치죠. 250% 성장. 그래서 지금 먼저 투자하는 게 훨씬 싸게 투자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많은 투자자분들이 나는 이제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핑계고요. 작은 돈으로 이제 먼저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다른 결과를 좀 가져올 수 있다라고 저는 좀 확신을 들고 있어서, 똑같이 그냥 생활하면서 그냥 너는 수익 많이 나서 좋겠다, 뭐 삼성전자가 몇 프로 올랐다 하더라, 그렇게 좀 부러움보다는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조금 소비를 10%만 줄이고 그 줄인 10%로 미국 지수 투자를 시작을 해보시면 어떨까, 저는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이란 이슈 때문에 미국 주식, 한국 주식도 굉장히 좀 시끄러운데요. 2026년 주식이 하락할까요? 라고 좀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역사적으로 이제 미국 주식은 평균 5년 정도 상승을 하고 1년 정도 하락하는 이런 패턴이 좀 반복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미국 주식이 2023년, 4년, 5년, 3년 동안 많은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지금 상승하고 있는 이런 상승 패턴을 과거 버블 기간 아니면 과거 평년 기간과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 이건 평균적인 상승 추세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26년 하락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다만 중간 선거라는 이제 변수가 있긴 하지만 과거 통계상 안정적인 좀 우상향이 좀 이어질 것 같고, 만약에 이제 하락장이 온다라고 하면 26년 하반기 27년 정도부터 어느 정도 이제 자산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26년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크지만 천천히 우상향하지 않을까라고 좀 믿고 있어서, 지금 저는 이제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저점에서 정말 세일된 가격으로 저는 적당히 좀 잘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크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분할 매수하기 정말 이제 좋은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자산을 불려 가셔야 되는 2030 세대 분들은 지금 변동성이 클 때 매수하는 이 수량이 나중에 주식시장이 반등할 때 자산이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작용을 할 수 있는 좋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우상향하고 있는 미국 지수, 역사적인 힘, 미국 군사력인 힘을 믿고 분할 매수로 이어가시면 자산을 안정적으로 지키실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대차증권 내일의 차이.